1981년 4월 15일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왕빛나는 한때 연예계에서 회복력과 재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아한 미모와 따뜻한 목소리로 TV와 연극 무대를 넘나들며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명성의 후광 뒤에는 깊은 상처와 형언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비극적인 최후로 가득 찬 삶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왕빛나는 가장 큰 슬픔, 커리어의 부침, 쫓던 꿈, 눈물 어린 사랑과 결혼 생활, 그리고 아들 정지용이 목격했던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을 충실히 살았지만 눈물과 후회스러운 최후라는 대가를 치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왕빛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스포트라이트나 명성의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그녀의 삶의 지침이 되어 주었던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향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비트나가 예술에 대한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비트나를 자주 지역 연극 공연에 데려가고 위대한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트나가 15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비트나와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슬픈 소식을 접한 순간 비트나는 병원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트나는 아버지의 낡은 방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코트를 꼭 껴안으며 남은 온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비트나의 삶에서 평화롭던 나날들의 끝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꿈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엄격하고 현실적인 어머니께서는 비트나의 예술 활동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겪었던 고난을 피하기 위해 회계사나 간호사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공부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빛나는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삶과 예술에 대해 쓴 오래된 일기를 간직하며 이를 통해 계속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그녀에게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꿈이 가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왕빛나의 연기 인생은 영광스러운 성공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실패를 모두 경험하며 굴곡진 여정이었습니다. 빛나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 연극에서 연기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연습하고 대본을 암기하며 언젠가 큰 무대에 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18살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큰 희망을 품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찬란한 불빛과 끝없는 가능성을 품은 서울이야말로 빛나는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비좁은 임대방에서 살아야 했으며 연예 기획사에서 잇따라 거절당했습니다. 빛내게 기회는 미니 드라마 조연으로 캐스팅되면서 찾아왔습니다. 비록 몇 장면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정성과 깊은 감정은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그녀는 한국 연예계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빛나는 히트 드라마에 출연하며 TV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인상부터 인기상까지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타고난 연기력과 매 장면마다 진솔한 감정을 불어넣는 연기력에 열광했습니다. 시골에서 연예계의 정상에 오른 빛나는 성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나의 커리어는 영광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는 사극 출연으로 비난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가 캐릭터의 깊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이러한 비난은 소셜미디어에 쏟아졌습니다. 예민한 성격에 빛나는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혼자 긴 밤을 보내며 악플을 읽고
자신이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비난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버지를 실망시켰을까봐 두려워 많이 울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비트나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주요 영화 프로젝트에서 탈락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배역에 많은 시간과 감정을 쏟았고 심지어 캐릭터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감독은 그녀의 국제적인 매력이 부족하다며 다른 여배우를 캐스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절당한 비트나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 울면서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때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 세상이 뭐라고 하든 계속해라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그녀가 다시 일어나 연습을 계속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트나의 노력은 커리어를 쌓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뿐 아니라 아버지의 추억을 기리기 위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꿈 중 하나는 세계적인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해외에서 연기 수업을 듣고 영어와 일본어를 공부하며 세계적인 감독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빛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빛나는 또한 자선 분야에서도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겨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한국 농촌 빈곤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고향을 자주 방문하여 연기와 자신감 향상 워크숍을 열고 아이들에게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합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볼 때마다 빛나는 아버지가 멀리서 미소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독립영화에서 아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 역을 맡은 것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고 빛나는 아버지의 꿈의 일부를 이룬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사랑과 결혼은 빛나의 삶에서 중요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자선 파티에서 음악 프로듀서인 남편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민수는 첫눈에 빛나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 빛나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아우라에 얽매이지 않고 따뜻한 마음과 회복력에 매료되었습니다. 함께 음악을 듣고 꿈을 나누며 보낸 저녁 시간은 빛내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빛나와 민수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싱그러운 푸른 언덕을 배경으로 빛나는 꿈속에 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각자 바쁜 직장 생활로 바쁜 비트나와 민수는 일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빛나는 어느 날 긴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이 빛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빛내게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고통스러운 유산이었습니다. 결혼 후 빛나와 민수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처럼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줄 날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첫 아이를 잃으면서 그 기쁨은 짧아졌습니다. 빛나는 여자로서 실패한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운명은 왜 이토록 잔혹할까 생각하며 혼자 울곤 했습니다. 민수는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켜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훗날 두 사람에게는 아들 정지용이 태어났고 그는 두 사람의 삶의 빛이 되었습니다. 왕빛나의 비극적인 최후와 부부로서의 관계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 고통스러운 한 장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빛나와 민수의 관계는
극복할 수 없는 압박감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배우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빛나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고 민수는 음악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지리적 거리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멀어졌습니다. 빛나는 결혼 생활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다툼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마주 앉아 마치 소통 능력을 잃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빛나와 민수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 결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빛나는 남편뿐 아니라 반려자까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잃은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혼이 아니라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 지용과 함께 마지막 날들을 보내며 미완성된 작업들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썼습니다. 빛나의 아들 정지용 10살은 어머니의 가장 깊은 슬픔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지용은 어머니가 자신이 아는 가장 강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 연약함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는 빛나가 자신을 껴안고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울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지용은 어머니가 병뿐만 아니라 삶에서 겪은 상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며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삶을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왕빛나의 마지막은 슬프지만